2025년 9월 모의평가 8번에서 11번 비문학 지문이고요. 마찬가지로 문제 유형 보고 가겠습니다. 보기 적용 문제는 항상 나오는데 확장성과 보완성, 기술, 일단 기술 분야의 문제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서 확장성과 보완성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정보와 관련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거는 기억의 의미 추론 또는 일부 일치 불일치 성격 이렇게 섞여 있고 아마 기억이 언급된 문단에서 찾아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윗글에 대한 일치 불일치 문제이고 여기는 형식상의 특징 문제인데 여기가 좀 특이한 점이 가운데가 나뉘어 있죠. 그런데 가운데 기준으로 위에는 형식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지문이고 밑에는 또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그래서 4, 5번 정도는 본문 읽어주면서 풀이해 줄 수 있겠다. 이거는 거의 다 읽고 풀어주면 좋고 얘는 읽으면서 얘는 기억 나오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나왔습니다. 1번 단.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 되게 연속적으로 병렬식 전개가 사용이 되었어요. 병렬식 전개라기보다는 정보량이 굉장히 밀도 있게 지금 적용을 해줬는데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가지고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갖다가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을 갖다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그 블록이라는 데이터 다리가 있는데 블록 이런 것들을 하나의 체인 형태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컴퓨터 안에다 저장하는 기술을 갖다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한대요. 이런 식으로 정보의 가공화가 필요하고요.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대요. 이 컴퓨터의 존재가 노드이고 각각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게 블록, 그 다음에 이것이 체인 형태로 연결된 형태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새로 생성된 블록들은 노드들의 전파가 되고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증한다. 검증 과정을 거치네요. 이거를 갖다가 또 정보 측면에서 확인을 해보면 새로운 블록이 노드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이 노드들과 기존 노드들 사이의 검증 과정, 따라서 비교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블록 내용에 요 빨간색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요 빨간색 데이터가 여기에 중복 저장된 데이터는 아닌지를 검증한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검증 절차를 거쳤고 그 다음에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모든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줘야 됩니다.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거쳐진다. 승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 속에 새로운 블록을 포함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구나.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겠죠. 승인 과정에 적절하다고 나왔으니까 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된다. 블록체인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노드 안에 들어가서 저장이 된다는 얘기와 지금은 일치가 되니까. 왜냐하면 블록체인 자체가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의 묶음 형태잖아요.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고 그럼 승인 과정의 예시로는 합의 알고리즘이 있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시로는 또 작업 증명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테마화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대대적인 그 순서라고 한다면 우선은 그 노드들의 전파가 되고 노드들에게 그 다음에는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검증이 완료되었다면 승인 과정을 통해서 승인 과정까지 완료했다면 최종적으로 노드에 저장돼서 연결되는 과정까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파된 노드들의 전파된 음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 알았고 여기 어, 새로운 노드가 이렇게 투입이 될 때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블록이라는 거는 기존 블록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블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1문단에서 사실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1문단에서 그냥 대대적인 기술 설명이나 아니면은 뭐 상황 언급 같은 것들만 하고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기술의 전반적인 의의나 과정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당 지문 같은 경우에는 1문단에서 굉장히 밀도 있게 이 기술이 사용되는 과정과 각각의 기술 여부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었어요. 정보 강화까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밀도 있게 정보를 언급해 주었다는 점은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 증명이 있다.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활용되고, 사실 블록체인에 연결되는 이 과정 설명만으로도 1분 안에 되게 밀도 있게 끝나고 깔끔하게 끝이 나는데, 굳이 승인 과정에서의 예시와 이런 것들을 언급해줬다는 점을 보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마 이제 출제자의 의도에 의결을 하면은 문제로 나올 가능성, 발문 가능성이 되게 유력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문단을 읽고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4, 5번이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합의 알고리즘은 자격증명의 한 예이다라고 동그라미를 쳐줬는데 틀렸죠. 얘는 X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언급을 했어요. 합의 알고리즘 이 뭐의 예시로 사용되는 거냐면 승인 과정의 예시로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거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시로 작업 증명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합의 알고리즘이 작업 증명의 한 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범주화를 잘못한 거죠.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그 범주, 큰 범주 안에 작업 증명이라는 예시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이 두 개의 범위를 바꿔버린 거니까 틀렸다고 해야 맞는 겁니다. 서로 관계가 바뀌었어요.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노드라고 한다. 그래서 얘네 둘 다 해결이 가능하고요. 바로 4번이 답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그 경로가 승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승인 과정은 어떠한 과정이냐면 새로 추가되는 노드가 기존 노드들에게 부합하거나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새로 들어온 노드라고 했었나 방금? 새로 들어오는 블록이 노드에 저장되던 것이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승인 과정이었지,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합의 알고리즘이면서 승인 과정이다. 이러한 말은 애초에 언급된 적이 없어서 본문 자체와 일치하지도 않고, 그리고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승인 과정에는 모든 노드가 참여한다고 본문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에서 좀 더 찾을 수 있는 거 확인해 보니까 블록체인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 이거는 아직 언급되지 않은 정보이고, 하면서 보안성에 대해서는 언급된 적 없고, 공격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도 언급된 적이 없네요. 근데 5번 보니까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한다. 이게 1문단에 그대로 언급되었어요. 그래서 1문단 읽고 8번하고 9번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었어요. 보면은 다른 블록이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동일한 블록체인의 그 내용이 아니면은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기존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들과 새롭게 추가되는 블록에 있는 데이터들을 비교 승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맞다고 해줄 수가 있다. 1문단에서 밀도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과정이겠죠. 그래서 2문단을 이어서 읽어가 보면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속도가 빠를수록 성능이 좋구나 그러면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단위 시간당 저장되는 데이터 양이 많을 거니까 결국에 성능이 좋다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되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공차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고요.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그러면은 공개형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형의 특성을 그대로 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대조되는 어휘를 띄고 있고, 또 개념어 자체에서 노드수에 제한을 두고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그러면 비공개형과 공개형의 특징을 뭐 딱히 기억할 수 있으면은 넘어가는 거고,
적어야 되면 적어야 되는 거고. 근데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으니까 경중 파악을 위해서 적어가는 게 좋죠. 얘는 노드수에 제한이 있어요. 그럼 얘는 노드수에 제한이 없겠죠? 그 다음에 얘는 성능이 좋은 편이에요. 성능이 좋다는 편은 속도가 빠르다는 편이고, 그렇다면 얘는 노드수가 많으니까 아마도 체크할 것들이 많아서 성능은 조금 안 좋고 속도도 조금 딸린다는 말을 좀 그렇게 좀 속도가 조금 저조한 편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단을 읽고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9번으로 가져와야죠. 9번에 4번 공격 블록체인 기술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공격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될 때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낮아진다. 애초에 이거는 공개형과 비공개형 여부를 따져서 공개형과 비공개형 여부를 지나서 데이터 저장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은 성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고 바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확인할 부분 없고,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려운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이 무결성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해준 이유는 아마도 블록체인 기술과 이 무결성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갈 수 있고,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나와야 돼요. 아, 그럼 블록체인 기술은 무결성이 굉장히 높구나.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구나. 노드들의 블록체인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러한 승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대충 어림짐작해 볼 수는 있는 거죠. 회귀적 독해로.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이거를 이제 도식화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에서 이 데이터적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를 포함해서 요거 이후에 블록이 끊어지는 거지, 이거 이전의 블록들에는 손상이 없어요.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 즉,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블록체인 데이터의 무결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여기를 끊은 다음에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변형되기 어렵기 때문에 무결성이 높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보관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일부 데이터가 지워졌을 뿐이지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사이에 연결이 끊어지진 않았거든요. 일부 데이터가 지워진 것 뿐이지. 따라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들 일부가 지워져도 보관이 용이하다? 이 내용을 해당 이 문단에서 찾아보면은 왜 그런 거냐면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번으로 넘어가 줘야죠. 10번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적절한 이유는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서가 나온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이 쉽기 때문이다. 중복 저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문단에서 해당 이유를 찾아야 될 게 아니라 그 본문 전체론적으로 해당 기억에 대한 내용을 찾아주는 게 맞거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금 특이한 유형인데,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데이터 보관이 유리하다. 그러면은 왜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노드들에게 중복 저장이 돼 있다고 본문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이 쉽기 때문이다. 무결성이 높다고 나왔기 때문에 틀렸고, 애초에 지문과의 일치성 자체가,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노드가 참여한다고 했고요.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위해다.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이거는 이 본문적으로는 맞는 내용인데 이것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포함된 거는 제외된다고 승인 과정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10번 문제 바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문단까지 읽고 이제 9번이나 8번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거 확인해 줄 수 있겠네요. 일부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이 중에서 얘의 오류가 생기면 얘가 끊어지고 얘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뒤에 있는 블록들은 승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틀렸다고 할 수 있죠. 4번이 아니라 3번 더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각각의 공차나 특징 같은 것들 얘기해주겠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게 보안성인데,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 기술에 서로 다른 블록 또는 다대 블록의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다. 첫 번째 성질은 3분단에서 무결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었고, 두 번째 성질은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1문단에서 언급된 승인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결성이라 승인 과정 같은 작업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고,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라 노드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왜냐면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승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고, 그죠? 이거는 의미론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봤을 때, 노드 수가 감소했다는 거는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의 수가 낮다는 거니까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여기에 관계성만 확인을 하면 돼서 어떤 식으로 그냥 필기를 해주고 가면 되냐면, 노드 수와 보안성은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만 적고 가주시면 됩니다. 탈중앙성이라고 두 번째 성격이 나왔는데,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약간은 수평적인 성격을 지금 띠고 있는 그런 성질인데,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그러면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도 낮아지니까 탈중앙성은 비례한다라고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탈중앙성이라는 게 중앙을 이탈하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약간 수평적인 성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확장성이라고 세 번째 성격이 나왔고요. 확장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한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 그러면 높은 성능과 서비스 유지 기능이 가능하다는 성질이 바로 확장성이구나. 노드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노드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된다? 왜냐면은 승인 과정에서의 걸리는 시간이 오래 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성능이 진다는 거죠.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노드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왜냐면 노드수가 없어야지 성능이 좋아지니까, 성능이 좋아져야지 확장성이 좋아지니까, 노드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로 제시되어 있네요.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보안성과 탈중앙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드수를 올려버리면 확장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확장성이 안 좋아진다는 것, 곧 성능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적 한계까지도 약간 의미해주고 있으니까 8번에 이 형식적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특성이라고 하면 탈중앙성, 보안성, 그리고 확장성 살펴봤었고, 한계는 이 세 개가 공통적으로 향상되기는 힘들다. 블록체인 기술의 구조를 분석하고, 구조를 분석한 부분은 일단 나오지 않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를 설명하고 있다. 응용 분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열거했고, 이거는 뭐 일부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왜냐면은 뭐 위에 뭐 무결성이 높다,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들, 근데 장점을 열거하진 않았죠. 또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 또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고,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 이거는 본문적인 내용과 아예 일치를 하지 않고 언급도 되지 않았어요.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이게 무결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거든요. 그럼 보안성이 낮다는 거지 높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9번까지 깔끔하게 해결했고 10번은 이미 해결한 상태였고 11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보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노드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비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A업체는 비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이주를 사용하다 작업 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라고 나왔으니까 확장성이 일단 넓어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B업체는 최근 A업체보다 데이터 위주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으니까 보안성이나 무결성이 높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기술은 노드수에 제한이 없지만, 그러니까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만 현재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 승인 과정에는 작업 증명을 이용하네요. 1번 보겠습니다. A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겠군.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은 높여졌지만 보안성은 높여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노드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 수와 보안성은 비례를 했었죠. 근데 노드 수가 제한됐기 때문에 뭐 높아졌다고 할 수는 없죠.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높아지겠군. 문제를 좀 보면서 갑시다. 그래서 적절하고 이것도 틀렸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노드 수와 보안성은 비례를 하고 확장성은 반비례하는데 B업체 같은 경우에는 200개의 노드가 참여를 하고 있고 공개형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노드 수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이 높아지는 건 맞으나 확장성은 낮아지죠. 성능이 낮아지니까. B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지고 탈중앙성이 낮아지겠군. 그죠? 노드 수는 탈중앙성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도 낮아지지만 노드 수가 감소하면 승인 과정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성능은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한 분항으로 볼 수 있고요. 4번 A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업체와 달리 공개형이고 아니죠. 비공개형입니다. A업체는. 여기서부터 틀렸고 B업체보다 탈중앙성이 낮겠군. 이거는 맞죠. 노드수가 적으니까. A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업체와 승인 과정이 다르죠. 하나는 작업 증명 대신 다른 거 쓴다고 했고 하나는 작업 증명 쓴다고 했는데 B업체보다 무결성이 높겠군. B업체는 A업체보다 데이터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B업체의 무결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틀렸습니다.